같은 거 없죠? 네, 없어요. 아니, 이게 있긴 있는데, 요건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네, 안녕하세요. 김우영입니다. 제 합격수기를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생각보다 없네요. 조회수 누가 이렇게.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소개했는데 일단 서울 잠실 쪽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34살입니다. 5번 시험 봤고 여러분들 5번 시험 그 이상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40분 정도를 제가 설명을 하고 20분 정도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안에 쇼 붙일 수 있는 시험이다. 찍네요? 네. 찍는다고 하시잖아요. 아까 찍는다고 얘기했는데. 공부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말을 좀 조심해야겠네. 함부로 하려고 했는데. 네? 말 함부로 했는데. 공개되는 건가요? 네. 공개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해도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5번 이상 시험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역사과 임용고시가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타깝게 1차 혹은 2차에서 최종 탈락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1년 안에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 하지만 1년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되냐? 운이 안 따라주면 2년 만에 됩니다. 그래서 1년 아니면 2년 안에 쇼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올인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시간 강사 혹은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만약에 고민 중이거나 아니면 공부만 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공부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교사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이에요. 네, 하루빨리 정교사가 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지 지금 당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해보고요. 저는 26살에 사원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 삼수를 해서 4일 때 사학과를 갔었어요. 그때도 뭐 역사를 좋아해서 간 건 아니었는데 점수가 잘 나와서 그냥 갔는데 군대 가서 생각을 했어요. 교사가 너무 되고 싶다. 그 생각을 한 지 10년 만에 지금 교사가 된 건데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서 수능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총 수능을 4번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범대에 갔습니다. 충남에 이제 공주대 역사교육과라고. 혹시 공주대 역사교육과 출신 있나요? 후배 안 왔네요. 한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운이 좋게 사범대 다시 들어갔고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물론 들어가서 열심히 안 했죠. 놀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사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 써놨듯이 30살 정도의 이거 안 봐도 되겠다. 이거 꺼버릴게요. 이게 필요할 때만 할게요. 제가 자꾸 보겠네. 제가 졸업하면 이제 30이거든요, 그때. 30살 정도의 교사가 되면 그렇게 안 늦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34살에 최종적으로 되게 된 거죠. 열심히 했으면 더 빨리 됐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교사가 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되고 싶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됐느냐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닌 거죠. 우리 생각만큼 빨리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34살에 됐는데 지난 시간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렵게 대학도 갔지만 그거를 자퇴를 하고 다시 사원대를 가고 또 34살 5번의 시험을 보면서 되는 순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굳은 신주의만 있다면 결국엔 된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사수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수 때는 제가 처음으로 올인한 해입니다. 여기 혹시 올인을 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손은 안 드셔도 되는데 한 번 혹은 두 번. 근데 올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올인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한 번, 두 번 하는 시험이 되는데 일단 세 번째까지는 제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빠르게였습니다. 처음 객관식 때, 마지막 객관식 때 처음 인고를 봤는데 그때 이제 빠르게죠. 교육학 공부만 열심히 했거든요. 교육학은 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역시 빠르겠습니다. 뭐 한다고 했어요. 이순건도 듣고 국세관에도 한번 들은 것 같고 뭐 스터디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빠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경주에서 대학원 아니다가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마음 잡고 이제 해봤는데 그래봤자 50점, 전교 50점입니다. 그 해가 두 번째 주관식이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수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몇 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몇 번 받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 먹고 공부한 지가 몇 년 됐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 3수 때까지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지방에. 그래서 여자친구랑 열심히 놀다가 헤어지니까 이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세 번 볼 때까지 다 충남을 갔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살 생각까지 한 거죠.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서 모든 뭐 연고지라든지 모든 걸 포기하고 충남에 되게 봤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못 기다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가능성이 없어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저랑 한 살 차이 나던 친구였는데 헤어지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사수 때입니다. 그때 82.66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50점, 82.66 이렇게 돼요. 물론 이 해는 재작년 시험 좀 아주 쉬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잘 나왔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최하의 점수였어요. 제가 나올 수 있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점수였습니다. 서울에서 0.01점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1차 시험 끝나면 바로 점수가 나오죠? 한다고요. 이제 안 나왔어요. 2월달에 나왔거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딱 봤는데 합격 점수가 떴네? 알고 보니까 0.01점 차가 이제 컷이었던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떨어졌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2회 82.66을 찍었을 때 그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올해 합격했을 때는 80.33 이런 1차 점수로 합격하고요. 최종 점수는 컷에서 7점이 높게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이 해 공부가 훨씬 중요하고 이렇게 1년 올인을 했을 때 기본기가 다 잡혀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공부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스터디를 해도 되고 국세 강의를 들어도 되고 돈 내고 무슨 비싼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합격입니다. 그냥. 그래서 1년만 올인해라 제발. 1년만. 딴 거 하지 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잘했던 사람이면 이게 설득력이 없겠죠. 네. 근데 전혀 역사를 몰랐거든요. 동양사, 서양사 뭐 한 문제 이름만 들어봤지 몰랐습니다. 서양사도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역사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기본기가 더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저처럼 이렇게 좀 기본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독서실을 다녔는데요. 좀 떨어진 독서실 같아요. 그래서 버스로 한번 갈아타고 친구가
사실을 공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만났어요. 너무 외롭고 공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해가 50점인 해예요. 50점 맞았을 때. 네. 그때 서울 컷이 63점인가 그랬습니다. 63점인가 4점. 인천이 더 높았어요. 67점을. 그때 들었던 생각이 50점에서 서울 컷이 63점이다 혹은 64점이다 그러면 10몇 점 차이가 나죠. 전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 공부를 올인도 안 했는데 50점이 맞을 정도면 충분히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몇 점 차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초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마음가짐, 아 이게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이러면 안 되고 가능하다, 10몇 점?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독서실을 갔는데 이 친구가 제 인생을 제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게 다독입니다. 다독. 많이 읽는 거. 사실 공부한 친구들은 기본 두꺼운 그 서적을 10번 이상씩 읽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너 인고 볼 때, 이 50점 맞을 때 교도서 몇 번 읽었냐? 그러는 거예요. 한 3-4번 본 것 같고 서계 공개 한 2-3번 읽었나? 아,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냐? 딱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저는 몰랐죠. 그게 뭔지.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4-5번 읽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 이거 저먹으라고 마셔야겠네. 여기도 아마 평균적으로 시험을 보시면요, 강의 듣고 스터디하고 아니면 뭐 하느라 4-5번 정도 읽더라고요. 4-5번. 한 해에 개론서 10번 이상 읽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10번. 모든 개론서. 몇 번 읽었죠, 그러면? 10몇 번? 그 정도 돼요. 10번 정도? 네. 저는 이 해에 15번씩 읽었습니다. 15번. 한국사 한 통. 한 통을 한 20번 넘게 읽었고요. 후셈을, 국부셈이죠. 그 당시에 국부셈을 한 17번. 그 다음에 서계, 동계는 각각 15회도. 역교론, 남색책, 녹색책 15번. 그리고 일본 역사 4번. 교육학은 써본노트 한 10번 정도 돌렸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좀만 더 읽었으면 합격이다 이런 말은 못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만큼 읽으면요 무조건 합격군에 올라갑니다. 무조건. 깡패가 돼요. 깡패. 전공 깡패. 깡패가 되라. 깡패가 될 수 있는 길은 딴 게 아닙니다. 개론서를 읽어야 됩니다. 개론서가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고 교과서죠. 제가 역사를 못했잖아요. 대학원도 뭐 공짜로 강의를 다녔지만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는데 제가 항상 물어봤죠.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배라고 해봤자 저보다 동생이지만 항상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야? 그런데 다독을 하고 한 8월달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 뭐야? 아, 그거 결론서 어디에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 후셈에 뭐라고 돼 있던데? 이렇게 돼요. 그게 한 6개월. 제가 2월 중순부터 했거든요. 다독을. 6개월 만에 뒤집힌 실력이. 그게 개론서만 읽었을 때의 장점이죠. 반드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멀리 떨어진 독서실을 얘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거는 제 합격 수기에 읽으면 다 나와 있고요. 제 일과는 6시 반에 기상해서 12시 반에 취침입니다. 반드시 지켜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독서실에 있었던 시간이 14시간에서 15시간. 아마 여러분은 비슷할 거예요. 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 하루 평균에 14시간, 15시간 공부를 한 것이냐? 여기 맨 앞에 와서 앉으실래요? 자리 있는데. 자, 14시간, 15시간 독서실 있죠? 여러분도. 네, 딴 거 안 하면. 그러면 몇 시간 공부했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몇 시간 공부했냐? 14시간, 15시간 공부한 게 아니죠. 네. 보통 몇 시간 공부할 것 같아요? 스타버치 쓰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스타버치? 네,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14시간, 15시간이더라도 스타버치는 8시간 반 찍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9시간 많이 찍으면
아주 미쳤다 이날은 그럼 10시간 반도 찍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0시간 반을 자죠. 그래서 8시간 반 정도 찍으면 10몇 회도 20회 정도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아마 질문을 할 거예요. 책만 읽었냐? 아니에요. 서브노트 다 만들었고요. 교육학 서브노트 만들고 기출문제 정리하고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그거 하고 15회도 이상이 돼요. 그럼 뭐냐면 이게 평균이 나와야 돼요. 평균 이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내가 10시간 찍었다?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1년 동안 8시간 반 찍으면 합격입니다. 9시간 찍으면 뭐 수석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렵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가서 딴 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제가 여기 담배를 피거든요. 근데 뭐 1시간 하고 5분 동안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마시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거의 한 빨리 먹어요. 10분? 15분? 또 남들 독서실 다닐 때 남들이랑 같이 먹는 게 좀 민망하죠. 여러분도 혼자 먹는 게. 그게 너무 민망해서 점심 좀 빨리 먹고 저녁도 빨리 먹었어요. 혼자 먹을 때 빨리. 그렇게 했는데도 2시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스탑워치 10시간 찍었다는 사람 잘 안 믿습니다. 네. 나 스탑워치 11시간까지 찍어봤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스탑워치를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문자 왔네? 여자친구다. 안 눌렀죠, 스탑워치. 정지시켜야 돼요. 이 8시간 반이라는 거는 오로지 내가 책을 본 시간이에요. 책을 본 시간. 전화 왔죠? 엄마한테 전화 왔죠? 누르고 전화 받치고 누르고 갔다 와서 다시 누르고 딴 생각하고 싶죠? 인터넷 검색하고 싶죠?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부량만이 이렇게 찍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서실에 몇 시간 앉아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책을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 시간이 남들보다 많을수록 빨리빨리 합격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자, 스탑워치는 반드시 스탑워치만 쓰면 안 되고요. 스탑워치와 탁상 달력을 같이 활용해야 됩니다. 탁상 달력.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스탑워치 오늘 찍었어. 9시간. 기분 좋죠? 잠도 잘 오고. 내일도 9시간. 그 다음날은 좀 피곤했나봐요. 7시간. 다음날은 열심히 해서 10시간. 다 지나가는 거죠.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질 게 없어요. 내가 눈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 달치를, 두 달치를, 1년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탁상 달력에 모두 다 적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탁상 달력을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탁상 달력을 처음에 활용할 때인데요. 뭐 독서실에 온 시간과 마감 시간이라든지 내가 읽었던 책 페이지 이런 걸 다 적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루틴이 돼버리면 독서실 몇 시간이고 몇 시간 가는지 중요하지 않죠.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시간 나중에 안 적고 공부량만 적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진화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각자 나름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돼. 근데 여성분들은 특히 다이어리 좋아하시잖아요. 아기자기하게. 다이어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다이어리는 펼쳐야 되죠. 적어야 되죠. 보고 싶을 때만 보죠. 탁상 달력은 독서실에 딱 세워놓으면요. 내가 보기 싫어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반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내가 너무 쉬었다. 어제는 내가 너무 피곤했나 보다. 왜 피곤했는지까지 다 적어야 돼. 목이 아팠다. 친구랑 커피를 마셨다. 친구랑 커피 마시는 시간 별로 아깝지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면요. 그런데 커피 한 잔 마시면요. 그날 이게 평균량이 나와야 되는데 쭉 줄어듭니다. 5시간 막 이렇게 돼. 그럼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커피 마실 때는 좋았는데 5시간밖에 못 찍었네. 큰일 났네 이번 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시각각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이번 주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우리 엄마나 친구가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렇게 감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 아니죠? 쓰다듬고.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만 1년이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꼭 스탑워치를 쓰실 분은 탁상 달력까지 꼭 쓰시라는 거예요. 없으면 사세요. 분탄이 많으면 좋아요. 큰 거일수록 적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꼭 자기를 객관화시켜라.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못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누가 봐도 내가 열심히 했다. 먼저 합격한 친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제 동기나 후배들, 선배들. 그럼 많이 응원을 해주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저 이걸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칭찬해달라는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항상 무슨 소리를 하냐? 무조건 합격이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만 하는. 1년치만 유지하면요 되고요. 스탑워치를 활용하실 때는 꼭 정지 버튼 잘 눌러라. 이게 처음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눌러놓고서 잘못 눌러버리면 이게 빵이 돼버리잖아요. 짜증나죠, 하루 종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시간 단위로 끊으세요. 1시간 단위. 1시간 끊어가지고 탁산 달력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이렇게 표시해놓고 다시 0부터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셋, 넷, 다섯, 둘, 셋 이런 식으로. 네. 그래야지 자꾸 재밌어지지 0시간부터 10시간까지 이게 누르기가 잘못 누르면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탁상 달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개성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독 얘기를 좀 할게요. 다독 얘기. 다독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많은 선배 후배들이 결국에 제가 합격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방식이 맞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다독 횟수를 정합니다. 다독 횟수는 각자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15회독으로 잡았습니다. 15회독으로. 여기 보이다시피 다 15회독 이상씩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한의중과 파란책이 많이 비중이 높아졌죠. 사실 이때는 컷이 60점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면 내가 틀리겠다고 생각하고 시험장 간 거예요. 나 요것만 해도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뭐 서강에서 낸다, 서총에서 낸다, 한의중에서 낸다 그러면 이제 틀릴 생각으로 시험장 갔어요. 그런데 너무 쉬웠던 거지,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실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 하겠지만 제 생각은 다시는 이런 시험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시는. 그래서 이때 생각하고 내가 기간제 하면서 해도 되나? 시간 강사해도 되나? 어렵습니다. 이때만 특수성이 있었던 해였고요. 절대로 잘못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해 컷을 낮춘 겁니다. 매우 만족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정도의 난이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평판에서 70점 초반으로 잡았대요. 근데 적중했죠.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로 해주셔야 되고 절대로 이 해를 기준으로 자기 점수 잊어버리세요.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뿌셈을 읽으실 때 뿌셈하고 한통 비중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뿌셈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난 뿌셈을 훨씬 더 비중 있게 읽는다. 안 계신 건지 손을 안 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한 통입니다. 8대2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한 통으로 끝나고요. 한 통에서 뭐 권원 중보가 안 나왔는데 한 통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들을 거고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이따 얘기하겠고요. 한 통을 뼈대로 확실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한 통을. 그래서 한 통을 20회독, 15회독 이상 해주시면요. 그 다음에는 뿌셈을 읽든 다찻을 보든 뭘 보든 딱 붙입니다. 여러분 다트 게임 좋아하시죠? 이렇게 막 던지잖아요. 딱딱 붙죠. 그렇게 붙어요. 한 통 기준을 잡아놓으시면 어떤 공부도 쉬워집니다. 스터디도 재미있어지고 기출 분석도 쉬워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8대2 비율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개는 8입니다. 뭐가 이겼어요? 한의중이죠. 한의중이 요즘에 뜨죠. 막 한의중에서 나오죠. 그래서 한의중을 뼈대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동계가 훨씬 잘 읽힙니다. 쉬워요. 한의중 쉽지 않습니다. 읽기가. 편한 것 같죠? 읽기가. 절대 편하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안사해난 문제 기억하시나요? 재작년에? 네. 그런 문제는 사실 읽어도 못 맞춥니다. 네. 한의중 10번 읽어도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뼈대는 동계다. 8로 잡으시고 한의중을 2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럼 서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계는 10입니다. 서계가 다예요.
그러면 뭐 프렌치 인디언 전쟁 이런 거 어떻게 잡냐? 틀려도 돼요. 네. 틀려도 됩니다. 침략 전쟁에도 맞게 해줍니다. 전공은 문제점을 해줘요. 그래서 서계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틀리세요 그냥. 네. 서계에 있는 거나 다 잡으시라는 겁니다. 서계에 있는 거나. 서계를 다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서강을 봅니까? 서청을 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계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거 15회독 이상 하면 쉬워집니다. 사실요,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5회독 이상만 하면 쉬워집니다. 책 읽기가. 우리가 보통 1년 평균에 5회독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5회독이. 근데 그러면 그 얘기 좀 더 할게요.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바독할 때는 5회독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2달만 해야 됩니다. 길면 3달. 요거 5회독이요, 다. 그러면 5회독 할 때 어떻게 하냐? 요거는 중요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회독을 하는데, 다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거는 약간 천기누설입니다. 천기누설인데, 처음부터 분석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신석기, 청동기부터 막 찾아보고, 막 네이버 찾아보고, 다른 책도 보면서 비교해보고, 강사 막 교재도 보고, 그렇게 해서 언제 5회독 채웁니까? 8구 갈 때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이죠? 2월 중순. 이제 3월부터라고 본다면 5월 달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5회독.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읽냐? 요것만. 문자만 읽죠. 모든 책을요. 문자만 읽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힘든 시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으면 안 돼요. 공부할 때. 나 뭐 머리 별로 안 좋은데. 나 이해력이 좀 느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믿으면 안 되고 뭘 믿어야 돼요? 뇌를 믿어야 돼요. 뇌는 위대하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뇌 보세요. 위대합니다. 그래서 내 뇌는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뇌를 믿고 그냥 패스. 1회독 때는 뭐 선생님이 하라니까 했어. 2회독 때 욕심이 나죠. 패스. 모르면 패스. 계속 글자만 있어요. 그래서 2주간을 테스트 해봐야 돼요. 1주도 상관없습니다. 1에서 2주간을 책만 읽고 스타벅스를 재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몇 페이지를 읽느냐. 요게 나와야 됩니다. 요게 안 나오면 다독이고 탁상 달력 다 의미 없어요. 자, 몇 주간 1, 2주 읽어보면 그 시간의 재는요 나와요. 나눠보면. 그러면 뭐냐? 1시간에 내가 몇 페이지 읽느냐가 나온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랬을 때 저는 3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5가 아니에요. 정말 느린 겁니다. 문자만 읽었을 때는요 60, 70페이지 읽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느린 사람 기준입니다. 느린 사람 기준으로 30페이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계가 600페이지잖아요. 600페이지 정도 될걸요? 자, 600페이지라고 치면 이게 몇 시간 걸립니까? 몇 시간 걸려요? 30페이지씩 읽었을 때 20시간 걸리죠? 그렇게 이틀 만에 끝낸다. 10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힌다는 거죠. 계획성 있게 읽어야 됩니다. 책은. 그냥 다독이 진리지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었어. 이게 아니라 1시간에 내가 30페이지를 읽었다.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자만 읽기가 가능해지죠.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도대체 읽긴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그냥 읽으라는 겁니다. 5회독까지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2달 지났을 때 5회독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읽으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까지 알아요. 그러네. 이거 나왔네. 뭔지 모르는데 이거 나오네. 그 우르반이 세네. 그래서 나와요. 자, 그게 이제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이미 합격군에 있는 거예요. 합격군에 있습니다. 5회독까지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는 합격하는 절차거든요. 다양성 있게 좀 보완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5회독까지를 문자만 읽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독에서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이 글자만 읽어도 분석적으로 읽혀요. 분석적으로. 뭘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분석적으로 읽힌다는 거죠. 진짜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10회독을 했는데요. 10회독 한 8월달 정도에 10회독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때는 역시 문자만 읽었습니다. 문자만 읽는데 7회독쯤 되면 욕심이 막 생기죠.
8회독 때 이해되겠지 하면서 넘겨야 돼요. 8회독 때 보면 또 이해가 안 되죠. 9회독 때 되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거죠. 10회독 때 되겠지, 11회독 때 되겠지. 그럼 어느 순간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뭘 하지 않았는데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문제는 근거가 개론서라는 거죠. 개론서. 그대로만 써도 돼. 개론서 없는 거에서 내가 첨가해놨다? 가산점 있겠습니까? 네. 최종 기준이 딱 개론서인데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개론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게 가능해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인출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인출. 아, 나는 오늘 내가 한 거 백지에다가 1시간에 인출해야지 마음이 편하다. 쓸데없는 짓이죠. 왜 쓸데가 없냐면 다독이 이 정도 되면요 인출이 돼요. 그냥 몰라도 인출됩니다. 인출되면 답이에요. 이게 이해하고 자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론서에 있는 게 그대로 인출되면 끝난 거예요. 네. 더 이해해서 뭐 하겠습니까? 문제 내는 사람도 이해 못하고 문제 내는데. 그래서 제가 비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독할 때 한 것만 읽습니다. 한 것만. 무슨 말이냐? 여러 번을 읽는 분들이 계시죠? 하루에도. 오늘은 서양사 고대사 해야지. 오후에는 역교론 봐야지. 저녁에는 교육학 봐야지. 뭐 이런 분 계신데 교육학은 논외로 하더라도 전공은 한 것만 읽어야 됩니다. 한 것만. 왜 한 것만 읽어야 되느냐? 역사는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을 잡아야 돼. 큰 틀을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읽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은 많아. 공부하는 시간 많은데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그래서 한 통만 쭉 읽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래야지 이틀 안에 1회독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루에 여러 번 읽으면요 1회독 하는데 한 달 걸려요. 네, 안 돼, 안 돼. 재미가 없어요.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통을 이틀 안에 끝내고 서계, 동계 3일 안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한 권씩 읽어야지만 되고요. 그러면 어떤 걱정이 들어요? 다 까먹는 것 같죠? 나 역교론 지금 안 본 지 일주일, 2주일이 넘었는데 다 까먹은 것 같네.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뇌에 다 들어갔다. 교육학 배웠잖아요. 기억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인출은 다독하면 자연스럽게 인출된다. 그래서 한 권만 읽기를 좀 추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1m에 이제 적었지만 모든 개론서를 같은 부중으로 읽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까? 기본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50점 맞았기 때문이죠. 50점. 내가 뭐 강점이 어디 있고 약점이 어디 있어요. 빠락 두 번에 50점이. 그렇죠? 네. 기본을 닦으려고 교육학부터 동서양사, 뭐 한국사, 기타사 하지 않고요. 기타사는 좀 논외로 하고 모든 개론서를 같은 비중으로 읽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15회독 시켰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랬을 때 약점이 없어집니다. 야, 너 뭘 잘하냐? 그러죠. 역사하는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있죠. 한국사, 뭐 조선사 좋아한다. 서양 현대사 좋아한다. 이게 있어요. 다. 전 없어요. 네. 역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역사를 심하게 얘기하죠. 그냥 역덕후가 아닌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왜냐? 집중하지 않아요. 뭐에 다른 때 에너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다가 서양 현대사 하면 재밌죠. 막 집중적으로 읽고 막 모두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없는 분들은 꼭 모든 개론서를 비중 있게 읽고요. 약점을 얻게 하는 방식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출제는 배점이 균등하게 나오죠. 내가 서현대사 좋아합니다. 히틀러 좋아해요. 몇 문제 나와요? 빵 문제 나옵니다. 혹은 한 문제입니다. 역사 진짜 좋아하는데 얘 왜 합격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진짜 역사 좋아하는데 얘부터 돼야 되는데 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자의적으로 중요도를 재단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자,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요. 항상 내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동양사 당나라 재미없죠. 보고 있다가 양세법이다. 그러면 막 이제 막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다 그래요. 다. 양세법 나오면요. 90%가 맞춰요. 의미 없어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뭔가, 내가 놓쳤던 부분은 뭔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이상. 주관적으로 읽거든요. 해석하면서. 그래서 이걸 다독이 보완해 줍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15번 읽어버리면 인출이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시험장에서 기분이 별로 좋습니까? 나오면? 내가 예상한 거 나왔다. 바로 안 좋아지죠. 왜? 다음 문제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상한 문제 나옵니다. 한 30% 나올 거예요. 예상하지 않은 문제 70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70%. 그거 다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 이것은 시험장에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험장에서요, 내가 예상했던 게 딱 나오면요, 딴 게 안 보여요. 아까 제가 안사의 난을 황소의 난으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에 딱 꽂혀버리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스터디를 할 때, 출제 스터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출제 스터디. 우리 문제 내보자. 중요한 거 냈죠? 네. 다 우리들 쪼랩들이기 때문에 쪼랩들이 내는 문제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1년 동안 한 문제도 안 났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출제 스터디는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개론서를 한 번 더 읽는 게 나을 것이다. 자, 밑에 제가 다독했던 표인데요. 그래서 25에도 무식하게 잡아놨죠. 그냥 표를. 사실 친구가 만들어준 표인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통은 거의 한 20몇 회 동인데 이 안에는 포센까지 같이 있고요. 서계, 동계 이렇게 되죠. 이거는 최종 한 게 아니라 이게 9월 달인가 그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15회도 넘어간 것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차에 좀 비중을 많이 둬서 얘기를 할게요. 어디 갔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내가 평생 일할 곳, 살 곳에 지원하라. 이거를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지역 혹은 뭐 내 대학 연고지라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막 쓰는 경우가 있죠. 네, 의미 없죠. 의미 없어. 왜? 우리가 뭐 지역 컷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1, 2년 살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거 평생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어렵게 공부하는 건데 왜 생각지도 않은 곳에다 씁니까? 거기 가면요, 광고해야죠. 돈 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꼭 자기가 생각한 곳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거 많은 분들이 시험 원서 접수하는 날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도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청난 에너지 낭비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까지는 여자친구랑 살고 싶어서 충남을 갔다가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온 뒤에는 무조건 서울이죠.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합격하니까 이런 얘기하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컷으로 붙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2차에서. 간혹 있어요. 진짜 이제 애가 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역전시킨 사람도 있긴 있지만 상당히 드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80.33 나왔잖아요. 80.33 높은 점수였죠. 저는 제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는 점수가 나왔지만 맥시멈은 아니었어요. 이게 이번에 서울 수석이요 1차 85점입니다. 네. 근데 80점대가 꽤 있어요. 3분의 1이 80점대입니다. 여기 오늘 손 선생님도 서울에 같이 합격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점수가 내가 받지 못한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교육학보다 전공에서 많이 아쉬운 점수였는데 어쨌든 이거 이상으로 가능하다. 이게 가능해버리면요 5점 10점 이상이면 그 1차에서 끝난 거예요. 합격이에요. 최종 합격이죠. 네. 물론 이렇게 실수 때문에 2차에서 운적인 요소에 떨어진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거의 없고요. 네. 꼭 이렇게 5점 차도 아닙니다. 10점 차. 그리고 1차에서 점수 나오잖아요. 멘탈 유지해야죠. 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물론 저는 10점 차는 아니었고 9점이 높았는데 8점 몇 점이죠? 8점 이상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인데요. 운동. 자, 저는 이것만 했는데 네이버 드시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운동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헬스 끊으시는 분들 많죠? 네, 아니면 됩니다. 안 죽어요. 네.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요. 아니, 그렇게 뭐 공부한다고 죽은 사람 봤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했냐면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최소한의 운동, 자기 전에 10분입니다. 다음날 안 아파요. 신기하게. 저는요, 헬스하고 이런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헬스를 만약에 매일 하죠?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시간이 7시간 반으로 줄어들겠죠. 혹은 7시간도. 아,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험하고. 그래서 건강 중요합니다만은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책만 보세요. 네. 제가 5년 동안 안 있었는데요. 안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다음에 있는 거는 제가 8월 달에 그 메모지에다 제가 공부했던 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특상 달력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적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10회 등록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 손정리에 북소년 기출 강의도 듣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했기 때문에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도 운이 안 따르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이 따라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인하면 그에 합격하거나 그 다음에 합격하는 거죠. 1년 더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올인 1년만 해두시면요. 그 다음에는 올해냐 내년이냐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자, 문적인 요소 중요합니다만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고요. 제가 이렇게 뭐 실수한 부분을 적어놨는데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초수 아닌 이상 떨어본 경험이 있죠? 네. 그냥 울고 슬픔을만 기억하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왜 이게 위험하냐면 그냥 시련으로만 여기서 짜증나. 운이 안 떨어졌어. 그렇게만 생각하면 다음 시험에도 똑같은 실수합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그럼 또 똑같은 탓해요. 이거 올해도 운이 안 떨어졌네. 또 실수했네. 그래서 저는 뼈저리게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떨어졌다. 0.1점 차냐 1점 차 10점 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그래야지만 다음 시험장에서 똑같은 실수 안 하고요. 똑같은 실수 안 하면 합격입니다. 제가 0.01점 떨어졌었죠. 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생각을 갖고 했어요. 네.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하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성격 좋다고 써놔가지고 좀 그런데 그냥 넘기는 성격이에요. 싫은 말 잘 못하고 남들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패스하는 성격인데 이해는 좀 까탈스럽게 했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도 뭔가 안 맞는다 싶으면 아니다. 근거를 갖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붉힌 적도 많습니다. 공부하다가. 왜냐면 스터디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까탈스럽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정신분열증이나 아니면 분노 조절장애 약간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걸려라 이런 생각으로 도서관 가시면 딱 그에 합격하는 해일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수 때 북쌤과 만난 해죠. 자, 이 해는 저한테 아주 재미있었던 해고요. 공부할 때 지루하지 않았고 감사하게 여긴 해지만 저는 사실 그 전해 올인했을 때, 다독을 했을 때 기본기가 다 잡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북소연 선생님이 강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그 전에 이걸 해보면서 북쌤 강의는 그럼 뭐였냐? 나한테는 휴식이었어요. 주말마다 직강을 나왔거든요. 서포터즈 여기 서포터즈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주중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 쉰다는 생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올랐던 점을 알게 되고 또 놓쳤던 부분 한번 정리하는 시간 편하게.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한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야, 너 언제 쉬냐? 쉬긴 못 쉽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떨어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쉬는 날이 없어야 돼요. 쉬는 날. 그래서 나는 물론 한두 시간 더 자는 날 쉬는 날이죠. 사실은 나는 이거를 북소년 강의로 한 거예요. 오후 늦게 시작하니까 좀 더 자고 편하게 그냥 요것만 하고 오늘 가겠다. 왜?
이 강의만 해도 대여섯 시간 하니까 대여섯 시간 공부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쉰 거죠. 그리고 주중에 다시 다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서포터즈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올인을 하셔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기본기를 국소년 강의로 잡을 거라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소년 서포터즈는 이제 직강에 참여하는 거죠. 뭐 서포터즈라고 해서 뭐 돈을 빌려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강 듣는 걸 서포터즈라고 합니다. 자, 스터디 얘기를 해볼까요? 교육학 스터디를 먼저 해보면요. 이거는 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교육학은요. 지금부터 해요. 자, 교육학은 내가 전공이 너무 모자라니까 교육학은 7, 8월부터 해야지? 안 돼요. 제가 이 점수를 나온 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교육학 뽀록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교육학 뽀록이 터져야 돼요. 왜냐하면 1차 합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별로 차이 안 나요. 전공에서 1.2점입니다. 그런데 교육학이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7, 8월 이후 여름부터 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16점 이상 못 맞습니다. 맥시멈 16점? 그런데 제가 이해 이걸 굳이 적어놓은 거는 3월부터 한 거예요. 교육학을. 그게 중요합니다. 3월부터 교육학을 어떤 방식으로든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이제 뽀록도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스터디 양식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전공 스터디는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전공 스터디를 했어요. 북편이 한국사부터 막 했습니다. 고려사를 처음 했었는데 아닌 것 같고요. 스터디는 만약에 전공 스터디를 할 생각이라면 기출문제로 하기를 권합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진도를 정해가지고 다 풀어오는 거죠. 국소년 기출문제집하고 해설집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명씩 풀었어요. 풀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정해놓으면 안 되겠죠. 자기가 할 거를 알면 안 되죠. 그래서 임의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쪽팔리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스터디 장이었는데 여러분도 꼭 스터디 장이 되보시고요. 스터디 장은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스터디 장이 무너지면요. 스터디 연구가 안 돼요. 스터디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지는 열심히 안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요.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터디를 했었고요. 자, 이거 읽어보면 되고요. 이게 점수죠. 그때 떨어졌을 때 82점인데 교육학 점수 14.33이죠. 네, 상당히 최하의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점수밖에 못 받았냐? 당연해요. 암기할 시간이 부족해. 왜? 7, 8월부터 했거든요. 교육학을. 16점 이상 나왔어야 되는 점수인데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교육학 같이 한다면 16점 이상, 18점 이상, 20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락중학교에 발령이 났잖아요. 동기가 한 명 있어요. 가정선생님인데 물어봤어요. 수석이더라고요. 가정에서. 32명을 뽑았는데 교육학을 19점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18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평균이래요. 가정교육과에서 평균 18, 19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육학을 등한시하고 있느냐가 나오는 교육학이 어려워서 점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 안 해요. 교육학이. 왜? 전공의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전공에 투자해도요. 1점을 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교육학은 투자하는 만큼 벌려져요. 점수가. 이게 또 청기누설인데 이거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교육학 공부 절대로 소리하지 말아라. 이게 전공의 한두 개 실수를 한 번에 커버 쳐줍니다. 교육학이요.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이제 합격했을 때 점수죠. 여기 나오죠. 교육학 18점, 전공 60.33. 전공은 제가 예상했던 점수가 그대로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 자, 교육학이 터졌어요. 칼체로 해서 15점을 잡았거든요. 근데 1번 문제 풀어보신 분들 계시죠? 교육기회. 네, 그냥 스킬백으로 적었는데 3점을 줬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복귀한 답안이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3점을 준 것 같아요. 자, 교육학.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학은요. 여러분 시험 작년에 다 보셨죠? 거의 다. 문제부터 멘붕 아니었습니까? 문제부터? 유형부터 뭔지 이게?
개요 작성하는 데만 한 5분, 10분 더 걸렸죠. 그래서 시간이 팔이 아플 정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멘탈 살려야 됩니다. 멘탈 살려야 돼요. 아는 거를 최대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서론 결론은 제가 볼 땐 가산점 없어요. 네. 그리고 서론 결론을 정해놓고 쓰시는 분도 있죠. 정해놓고. 그래도 상관없지만 이거 장면이 잘 안 통하지 않았나요? 정해놓고 쓰는 거? 네. 출제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학 쓰는 연습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때 있죠. 모의고사 때. 그때 쓰는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모의고사 때 쓰는 연습은 왜 중요하냐면 1시간 내에 쓰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중요한 게 아니다. 안 나와요 그거. 출제자들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강사들. 절대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출 연습은 상당히 줄여라.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아는 게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모르면 소설밖에 못 쓰죠. 키워드가 안 걸리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인출할 시간에 차라리 한 번 더 봐요. 네. 키워드를 한 번 더 익히는 게 낫지.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동안은 1시간 내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연습일 뿐이다. 절대로 강사를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학 강사는 전 개인적으로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제가 이제 뭐 여기서 홍보하면 안 되지만 우성수를 들었고 김현 듣는 사람도 많은데 차라리 이 사람들 좀 그나마 낫습니다. 솔직한 사람들이죠. 많이 집어주죠. 네. 그런데 모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나온다, 이거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가죠. 최악입니다. 최악.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지 않는다 재단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나온다 생각하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4점짜리 빵점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강사는 듣지 마시고 많이 알려주는 강사를 들으세요. 많이 알려주는 강사. 교육학 서브노트도 이제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 전공도 복귀해서 올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초본 없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자, 2차 복귀까지 올렸어요. 제가 이제 2차는 자세하게 안 하겠고요. 조사 없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교육이요? 한 10분 정도만 받아도 될까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가격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 월화는 한 통을 했으면 그럼 수목은 뭐 서술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한 통만 계속 아니죠. 한 통 하고 석에 읽어야죠. 그렇게 과목을 이렇게 그렇죠. 돌려가면서. 그래서 아까 다독표 보셨죠? 거기 칠하는 재미가 있어요. 칠하는 재미. 한 통만 들어가면 불안감만 쌓입니다. 한 문제인지 뭔지 모릅니다. 네. 싹 다 읽으셨다고 했는데요. 네. 동계론 같은 데 보면 진짜 이런 게 나올까 싶은 막 문화, 뭐 인쇄,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예 싹 다 보셨나요? 그렇게 봐야지 합격합니다. 물론 하나만 안 봐도겠죠. 은나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보시면 돼요. 그게 문자만 읽어야 돼요. 5회도까지. 또 네, 그 문자만 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6회도 넘어가면은 뭐 연필로 줄을 긋거나 뭐 그렇게 해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맛이에요. 저는 이 5회독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요게 교과서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네. 교과서는 따로 안 보셨어요? 네, 교과서 따로 안 났습니다. 교과서가요, 이거 15회독 정도 하면요, 교과서 진짜 재미없어져요. 못 읽거든요.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왔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때, 재작년 82.67이 컷이었을 때 서울이 그 해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그 해도 답은 교과서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지화문 같은 거요. 예를 들면. 그런 거는 개론서에 있지,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주제가 쉽기 때문에 교과서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 안 봐도 합격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불안하죠. 저 같은 경우도 불안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서포터즈 가입하시면 형성평가를 교과서로 많이 내시거든요. 그런 걸로 보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교과서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기타사 이런 거는? 기타사는 세계사 교과서 보셔야죠. 네, 기타사는 이제 세계사 교과서만 보시면 됩니다. 일본사 제외하고 기타사는. 또 질문. 예. 전 책 읽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어서 단권화를 좀 해놓는 편인데 그것도 다독으로 쳐도 될까요? 이게? 네. 이거 단권화를 여러 책에서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 돌려서 읽는 저는 단권화가 상당히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를 서브노트든 단권화를 한다는 순간 내가 그걸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주제다. 그래서 다 찰보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주제가 나오면요 다 맞춰요. 다 다른 서브노트는 아예 작성을 안 하셨어요? 서브노트는 역교론만 했었어요. 그런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역교론 같은 거는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합격했을 때는 아예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다독이 쌓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이 서브노트가 얼마나 허접한지가 보여요. 내가 정리한 것들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최고의 서브노트를 개론서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위험합니다. 서브노트를 내가 혼자 만든다는 게. 시간 낭비라는. 시간 낭비면서 위험해요. 서브노트에서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네. 아까 개론서 이렇게 읽으신 것 중에서 후셈은 국부셈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신부셈은 작년에 안 보셨나요? 네, 안 봤어요. 저는 후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대2 비율이고요. 우리의 학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데 불과합니다. 후셈은. 네. 왜냐면 한 통이 너무 개요로 작성됐고 팩트 위주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그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후셈을 보는 것이지 거기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나와도 뭐 한 문제인데. 네. 진짜 인기 영었어요. 그런 뭔가 이거를 그냥 조리고 뭔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제가 시험을 5번 봤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중에 목수를 하면서 공부가 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만약에 정리할 게 있으면 개론서 했습니다. 개론서에다가 개론서 읽을 때 같이 읽는 거죠. 정리한 부분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통을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7년으로 후벼 팠다 이런 걸 이제 제가 청킹을 만든 건데요. 7년 전쟁 후벨루투스 부르 크파리주야 나왔죠. 이런 게 이제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통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 통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셈으로 보았다고 했는데 후셈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한 통에 옮겨 적었어요. 후셈에서 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출제자의 심리로 살짝만 들어가 보면 아, 이 부분은 나오겠다 못 나오겠다 이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면 여백에다가 다 적었어요. 한 통에다가. 그래서 한 통만 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칠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후셈에서 나왔던 부분을 정리해서 나중에는 한 통만 읽어도 후셈을 같이 읽는 효과죠. 후셈이 그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사료가 좋잖아요. 그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사료 위주로 공부하시지 마세요. 네. 왜냐면 그거 한 문제 얻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 좋으면. 근데 개론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요. 처음 보는 사료도 이해돼요. 맞출 수 있게 문제 내지 사료를 보고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후셈은 저는 아예 사료 안 봤어요. 네. 내용만 보면 내용만. 나와도 맞출 수 있겠죠. 아니면 정 불안하시면 한 번 정도만 보세요. 네, 사료로 읽는 무슨 사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학구적인 욕구는 충족이 되는데 과연 그대로 나오면 좋은데 나올까요? 그렇지만 그럼 개론서만 정독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한문 사료 같은 거는 한문 사료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2급 그걸 땄어요. 어문을. 그러면 한자가 좀 되겠죠. 남들보다는. 일단 음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그 기출문제 사료 정도 공부하면요 됩니다. 기출문제 한자 있죠. 저 한자 다 찾아봤거든요. 네이버 그 한자 사전 있잖아요. 다 찾아. 그런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자 강의를 뭐 따로 듣는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미 기출에도 지금 한자가 많이 있어서 그 정도만 하시면 이번에도 한자 문제 나왔었죠. 동양사에. 네. 그 문제 지금 뭐 없는데 그 뭐죠? 부병제, 모병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음만 알아도 사실 맞추는 거죠. 네. 거기 모병제도 앞에 모집하다 할 때 모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제 맞추면 되는데 그런 거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만 한자 내가 찾아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자 해석을 한문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문자를 읽으신 건데 사실 문자만 읽는다는 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 읽으실 때 아예 1시간은 무조건 내가 집중해서 읽는다는 생각을 하신 건데. 네, 1시간씩 끊어서 했어요. 1시간씩 끄고 끝나고 5분 담배 피고 1시간씩 하고 5분 담배 피고 녹화돼가지고 큰일 났네. 네, 또 있나요?
기출문제 분석은 그럼 언제 기출문제 분석은 할 말이 없었는데 교육학 스터디를 3월부터 6월까지 했거든요. 반년 동안 했는데 그거 끝나니까 스터디원들이 같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한 건데 기출분석으로 하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한 건데, 저는 굳이 스터디 한다면 기출문제 분석 스터디가 제일 좋지 않나 싶은 거예요. 혼자 하기엔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해석으로 문제 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좋아해요. 그런 점이 좋죠. 네. 중복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초수생으로 정말 아무것도 꽈락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크게 1년 계획을 대충만 어떻게 잡으실 것 같아요? 1년 계획은 안 잡았고요. 이때도 1년 계획은 안 잡았어요. 지금은 알았으니까 다둥으로 잡겠죠. 15에서 5.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주 시간이 8시간부터 9시라고 하셨는데 평균적인 시간인데 한글 파일 보다가 북소년 강의 수강이라고 아까 적어 놓으셨는데 예, 5월달이요? 네. 거기서 어떤 강의를 주로 보셨는지. 그 기본 강의 들었어요. 기본 강의. 그 전에 거 들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강의 있죠. 한 달 동안 이게 5회독 하니까요. 이게 토가 나와요. 책을 펴는 순간.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책 못 읽겠다 해가지고 5월 한 달간은 북선생님 기본 강의 작년 거 있죠. 왜 올해 걸 못 들었냐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들을 거니까 작년 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것만 봤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받은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쉬는 거죠. 저런 것도 있었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한번 토 나올 시즌이 오거든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할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쉬는 것도 좀 잘 쉬면 좋겠죠. EBS 최태성이 하는 강의 들어보고 괜찮나요? 최태성이 하는 강의 누구 강의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런 시대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때 재작년 쉬었을 때나 가능한데 그때 많이 붙었어요. 지금도 지금 최태성 듣고 밥 먹을 때 쉬면서 들었다. 거기서 좀 도움됐다. 근데 그 해만 그렇고요. 인부 수준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강의.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두 분만. 기출 분석 스터디 하셨다고 하는데요. 국종현 선생님께서 올리신 그걸 참조를 하셔가지고 각자 출고한 거예요. 독소년 기출문제집과 해설집을 다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좀 밑줄도 그어보고 그 상태로 이제 스터디로 오는 거죠. 근데도 그게 답안 같은 게 있는데도 다 스터디원마다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답안이 있어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풀어보게 하면 나는 이런 식으로 풀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1번 문제에서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보충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개론서에서 보완할 점 혹은 질문 같은 거를 하면서 한 문제 한 10분, 15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넘어가고.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확장 같은 거나 이런 건 안 하시나요? 확장은 안 했어요. 근데 확장이라고 하면 제가 좀 했는데, 그러니까 스터디장이든 누구든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굳이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정도니까 한두 명 정도는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좀 더 개론서도 찾아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통 몇 페이지를 봐라, 몇 분쯤 문단에서 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부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론이 부족한데 아무래도 서계나 이런 거 보다 보면 한문 때문에 살짝 막힐 때가 있잖아요.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럼 그때 처음 할 때 한문을 다 찾아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래야 되겠죠. 그 한문 같은 경우는 알죠. 파일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있는 거를 한 이틀 3일 잡고 다 옮겨 적어내요. 넣으세요. 공개든 뭐든. 옮겨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있나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